이건 불법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인도사입니다. 오늘은 무인도에서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스피어피싱, 작살이라고 적어놓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TV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보는 작살로 고기를 잡는 형태의 그런 포획 행위들은 대부분 다 외국, 해외의 무인도나 섬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고기를 잡는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근데 좀 착각을 하고 애매한 게, 그냥 산소통을 안 메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소통을 메지 않더라도 작살로 뭔가를 잡는다, 어떤 그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보통 이 스피어피싱은 이렇게 고무줄로 된 형태도 있고요, 요즘 석궁으로 된 형태도 있고, 반자동 형식이나 이렇게 작은 그냥 소형 소총 정도 되는 크기의 건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해외에 있는 무인도에 가면 이렇게 작살로 고기를 잡곤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에서 작살로 고기를 잡는다, 이건 불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 근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번째 보시면요, 야생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이 과연 해양수산부령은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하나 또 더 가져왔습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자체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다예요. 이 외의 방법으로 뭔가를 잡는다, 불법입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외에 수산자원관리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7가지 외의 형태로 고기를 잡는다, 뭔가를 채취한다, 당연히 불법이고,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게 걸려서 몰랐다, 안 통합니다. 2번째가 저는 무단침입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적어놨는데요. 무단침입이라고 적어놨던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인도는 주인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의 무인도의 한 40% 정도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60%에 들어가도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56점 몇 프로 정도가 국가 소유의 무인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의 국유지거나 개인 사유지예요.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 항상 24시간 365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면 머리가 아프다, 과태료를 내야 된다, 몰랐다, 역시 안 통합니다. 얼마 전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서류에 아예 적혀 있어요. 국유지 46.7%. 국유지는 또 여러 부처나 여러 관리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무인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해상국립공원으로 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놀랍죠. 사유지가 40.9%입니다. 여담이지만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인도 하나를 여러 주인이 쪼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몰랐던 사실인데, 이걸 알고 나면 막상 무인도에 그냥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역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는 무인도서법이라고 부르는데, 절대보존도서에 들어가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셔야 되고요. 환경부에서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도서생태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으로 특정 도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섬들을 특정 도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정 도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뭔가를 한다, 이 섬에서 뭔가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 무인도는 상당히 여러 부처에서 혹은 여러 법률이 얽혀 있는 곳이에요. 그 외에 문화재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존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존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상당히 많은 이런 법률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따져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제가 야생동물 포획 및 방생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거 보죠. 민간이 합동으로 무인도에 흑염소들을 잡으러 갔다, 몇 마리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 이 흑염소들이 뭐 나무의 뿌리를 다 캐먹고 식생을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가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저도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그 반대로 무인도에서 흑염소를 잡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어민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그쵸? 과연 이 흑염소를 잡아도 되느냐, 잡으면 안 되냐, 좀 헷갈리는데,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인도서법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6번을 볼게요.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근데 이 야생동물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말합니다. 7번 야생 동식물을 포획, 살생, 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근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 자체가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해당되는 무인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에 절대보존도서 및 준보존도서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환경보호의 특정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부 특정도서, 엄밀히 말하면 생태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무인도서에 생태계 교란종이 있으면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인도에 무턱대고 고라니가 있네? 흑염소가 있네? 무작정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인도에서 뭔가를 한다,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인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살은 안 되고요. 환경부 특정도서나 해수부의 절대보존도서나 준보존도서나 혹은 그게 아니라도 사유지에 들어갈 때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생 동식물을 무작정 잡거나 반대로 방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탑 3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